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전해드리죠. 오늘 신규 확진자 대구에서 61명, 경북에서 35명 나왔습니다. 대구는 서구 의료기관과 동구 종교시설 관련해서 각각 4명, 북구 의료기관 3명, 서구 북구 요양기관과 수성구 목욕시설에서 각각 1명,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이 3명, 기타 확진자 접촉이 33명, 11명은 감염원을 조사 중입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도 5명이 나왔습니다. 경북은 영주에서 학원 관련 11명 등 12명, 경산에서 학교 관련 2명 등 9명, 구미 5명, 영천 3명, 포항 경주에서 각각 2명, 군위와 구령에서 각각 1명이 확진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대구가 74.9%, 경북은 78.2%로 전국 평균인 78.8%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광복 이후 8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의 생존 모습을 더 늦기 전에 남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부부 작가가 대구를 찾아 90이 넘은 애국지사의 모습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그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 1943년 8월 고등학생 신분으로 항일 운동에 나섰던 장병하 애국지사. 안동 농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독립회복연구단 단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일제에 체포돼 옥고까지 치른 장 지사는 광복 뒤 독립운동가라는 밝히지 못하고 긴 세월을 외롭고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적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죽고 가보고 나니까 이제 남았는 게 거의 저 혼자 남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장 지사의 생전 모습을 남기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김석영 작가가 나섰습니다. 3D 스캐너 등으로 전신 모습을 촬영하고 손발은 준비한 실리콘으로 형상을 그대로 뜨고 나중에 석고를 붓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살아온 일대기, 품어온 생각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그 손으로 무슨 글을 쓰고 뭘 만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뛰어다니면서 조사하고 어디 가서 다니면서 또 이렇게 연대도 하고. 전국의 생존 애국지사는 불과 13명. 부부 작가는 지난 석 달 동안 서울과 경기에서 5명의 애국지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늦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더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 더 늦기 전에 그분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잖아요. 대구 경북에서 생존해 있는 2명의 애국지사 가운데 올해 100세인 권중혁 지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이 20대 여성 강사를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사건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듯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기강회의 또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건 지난달 22일. 50대 행정실장이 학교 체육관에서 오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여성 강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피해 강사는 가해자인 행정실장을 찾아가 성추행 확인서까지 받았고 학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후 자체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강사가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분이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매뉴얼에 보면 면담이나 인지한 것 가지고 대체할 수 없다. 경북교육청의 학교 내 성추문 처리 매뉴얼을 확인해봤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처럼 정식 신고 접수 이전의 면담은 신고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대응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인 공간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피해 강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 중학교에서 50대 영양교사가 행정실 여직원을 성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회의하고 우리 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갖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사건만 터지면 안동입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북도의회는 이딴 교직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강소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가에서도 규모가 작지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강소농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강소농들이 똘똘 뭉쳤더니 매출이 껑충 상승했다고 합니다. MBC 경남에서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농 6년 차인 이정국 씨. 1년간 귀농 준비를 거쳐 노루궁뎅이 버섯 등을 재배했지만 상품의 단가가 맞지 않고 판로 확보도 어렵다 보니 한때는 팔지 못한 버섯이 저장고 절반을 차지할 만큼 성과가 없었습니다. 1차 농산물 표고버섯을 공판장에 나가면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던 중 2년 전 차로 우려낼 수 있는 말린 버섯이나 분말 가루 등으로 만들었더니 제품 보관이 수월해져 1년 내내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귀농인 박서연 씨도 마찬가지. 꾸지뽕 나무를 수확해 청국장 등을 만든 뒤 연매출이 1억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모두 2018년부터 지역 10개 농가가 자율 모임체를 꾸려 자격증을 따거나 함께 연구한 결과입니다. 아는 인맥들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거로 통해서 판매가. 특히 명절에는 각 농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꾸러미 형태로 팔면서 소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가공식품으로 벌어들인 매출 규모는 2년 만에 70% 이상 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하고 있는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전국 520여 곳. 하지만 이 중 5분의 1만 가공시설을 갖춘 만큼 시설에 대한 지원 여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고령화 등 농촌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머리를 맞댄 강소농들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기회를 갖게 하는 대구 한어울예술단이 대덕 문화전당에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한어울예술단은 대구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의 지원으로 지역의 초중학생들이 팀을 이뤄 해마다 뮤지컬과 합창, 난타 공연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여 왔습니다. 올해는 대명초와 경혜여중, 협성 경복중 등 8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2천여 명이 예술단에 동참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날씨는 대체로 맑았지만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8.9도, 포항이 18.8도, 경주가 20.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포근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낮겠고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월요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입시학원이 대입 수능 수험생들의 가채점 점수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사회탐구 영역을 각각 100점씩 산출하고 자연계는 국어와 수학, 과학탐구 영역을 100점씩 산출해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더니 인문계 서울중위권학과와 대구경북 상위권학과는 22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중위권학과는 187점 이상이고 4년제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103점입니다. 자연계는 대구 경북의 의예와 치의예는 266점 이상, 서울 중위권학과와 대구 경북 상위권학과는 229점 이상, 대구 중위권학과는 181점 이상입니다. 이는 원점수 기준으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홈에서 고양 오리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내일 오후에는 연승에 도전합니다. 리그 득점 1위인 앤드류 니콜슨의 활약과 함께 최근 2연승을 기록한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리그 초반 상승세를 되찾으며 최근 리그 공동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홈인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3위 안양 KGC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올 시즌부터 대구를 연고로 KBL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내일 경기 이후 약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뒤 다음 달 4일 홈에서 우승 후보인 수원 KT를 상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파이널 라운드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프로축구 대구FC는 홈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리그 3위인 대구는 내일 오후 4시 반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파이널 라운드 3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노리는 대구FC는 4위 제주가 승점 1점 차로 추격 중인 만큼 내일 수원을 잡고 2연승과 함께 3위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